세상에 눈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무섭고 또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마 저처럼 플로리다에서 자란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허리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고 나무 장작을 쪼개며 연탄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에요. 네.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거짓말 같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 조던이라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35살 여성이고 직업은 광고 디자이너예요. 뉴욕의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아빠는 퇴직한 해군 출신이고 엄마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죠. 우리는 늘 햇살 가득한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12월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러니 제가 한국, 그것도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강원도 산골로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경악했을지는 상상이 가시겠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4년 전 뉴욕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였어요. 그는 당시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였고 영어는 조금 어눌했지만 아이디어와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발표한 미니멀리즘 한옥 디자인의 반의 발표가 끝난 뒤 일부러 말을 걸었죠. 그렇게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엔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긴장이 됐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정말 이 남자를 보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도 좀 웃겼어요. 낭만적이면서도 현실감 없는 느낌이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은 반쯤 기울었죠. 진짜 이 남자, 나 좋아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2주 동안 그는 저를 정말 정성스럽게 안내해줬어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데이트, 부산 해운대의 밤바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경험 중 하나였던 제주도 우도 트레킹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고 전혀 예상 못했던 한국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서울 인사동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살짝 흩날리던 겨울 초입이었고 우리는 한옥 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신 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죠. 전통한지 공예 가게, 고서점, 그리고 은은한 향이 나던 향초 가게까지 이국적이면서도 포근했어요. 그 골목 끝에 작고 오래된 도자기 공방 하나가 있었어요. 푸른색 타일 간판에 백토향이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도예가 한 분이 손으로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자기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선 백자예요. 이 단순한 곡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자기 하나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의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설명하듯이요.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진심을 봤어요. 단순히 미적인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진심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재미있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많이 알고 있고 그걸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 그리고 그 세계가 참 따뜻해. 그날 저희는 도자기 찻잔 하나를 샀어요. 작은 회청색의 다완이었는데 그는 그걸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에 두자. 나중에 같이 이 찻잔으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관광 일정 중 하나였던 걸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도자기 가게를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이 나라와 이 문화와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고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장거리 연애 끝에 그는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벚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죠. 제가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그 사람은 강원도에 살고 있대.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얼굴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엘리사, 농담하지 마. 너 그런 데서 살 수 있을 리 없잖니? 너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 거 알아? 눈 쌓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 거기 병원은 있어? 영어는? 미국으로 데려와.
왜 내가 거기로 가야 해? 당연히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어요. 아빠는 전직 군인답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반대했고, 엄마는 우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협박조로 말했어요. 나는 너 보러 자주 못 갈 거야. 그럼 손주도 못 보겠지. 그 뒤로도 몇 주간 우리 가족의 식탁은 말 그대로 설득 전쟁터였어요. 저녁만 되면 엄마는 일부러 제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놓고 이 아이가 겨울에 감기만 걸려도 이틀을 앓았는데 눈밭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했고, 아빠는 신문을 펼쳐 들고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스크랩하듯 보여줬어요. 엘리사, 이거 봐. 북한 미사일 뉴스야.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너는 어디로 도망칠 건데? 처음엔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인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하나하나 예시를 들며 설명했죠. 구글 스트리트 뷰까지 켜놓고 시골 마을 주변에 병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도 틀어주면서 요즘 시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TV니까 그런 거지. 현실은 다르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울면서 외쳤어요. 엄마, 아빠, 제발 나 좀 믿어줘요. 저는 그냥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래도 내 인생 망치지는 말아야지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가방을 꺼내 비행기 티켓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고 남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출국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짐을 끌고 나오자 부모님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이왕 가는 거면 따뜻하게 입어. 니트 2겹 챙겼니?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제 여권을 살짝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어요. 어려울 때 쓰라고 플로리다. 겨울은 잊어도 우리 딸이라는 건 잊지 마.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결국 저는 끝내 부모님을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제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만큼은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눈 덮인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마음 한쪽은 뿌듯했고 또 한쪽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얼어붙은 마음들이 몇 달 후 진짜 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릴 거라는 거려. 저도 흔들렸어요.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저는 저를 아껴주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그것도 강원도 정선이라는 지도를 펼쳐도 잘 안 보이는 깊은 산골 마을로요. 처음 이사 온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5시간 넘게 산길을 달렸죠. 점점 집들이 사라지고 바위산과 눈밭이 늘어났어요. 여기가 정말 내가 살 곳이야?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졌고 하늘에 별이 진짜 수천 개나 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하늘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제가 씻으려고 욕실에 갔을 때 온수가 안 나왔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연탄이 아직 덜 타올랐다고 했고 저는 연탄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치우기 위해 눈삽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플로리다에서 눈사람은 영화에서만 보던 존재였거든요. 진짜 눈은 손가락이 아릴 정도로 차갑고 미끄럽고 무거웠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은 손 시려서 아무것도 못해.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 댁에 들어가 고구마랑 생강차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고 포근해서 순간 여기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한국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밤새 눈이 쌓였는지 창밖엔 끝없이 펼쳐진 흰색 풍경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눈이라는 걸 영화에서만 보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 눈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마을 산책을 나가자며 장화를 건넸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우니까 꼭 조심해라고 말하면서요. 장화를 신는 것도 어색하고 눈길을 걷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발이 빠질 때마다 푹푹 소리가 나고 흩날리는 눈송이가 볼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동시에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만지고 웃는 제 모습에 남편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라며 흐뭇해했어요.
이곳 정선의 마을은 정말 작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은커녕 카페 하나 없고 이웃들은 대부분 서로를 이름 대신 영희 엄마, 철수 아버지처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단번에 외국 며느리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해도 눈빛과 제스처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셨는데 입에 맞을지 몰라 하시며 주는 그 음식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정말 혹독했고 생활 환경도 플로리다와는 너무 달랐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금방 나왔고 전기 히터만으로도 겨울이 충분히 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선 아침마다 남편이 연탄을 갈아야 했고 그 연탄이 제대로 타야만 방바닥이 따뜻해졌어요. 그 과정이 참 낯설고 가끔은 조금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외출 중일 때 연탄불이 꺼졌고 방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더라고요. 혼자서 연탄을 어떻게 다시 피워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옆집 아주머니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달려와 연탄을 갈아주셨습니다. 그 손놀림은 무척 능숙했고 마치 가족을 챙기듯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서울서 시집 올 땐 하나도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선 언제나 외부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관해서 황태덕장 일손 돕기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라며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그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태는 겨울철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무거운 명태를 하나하나 손으로 걸고 바람 맞으며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꽁꽁 얼고 발끝이 저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모두들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돌리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황태를 치며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 목소리가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부르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마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시골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어쩌면 제가 잃고 살았던 따뜻함과 느림이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 싶었죠. 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통의 메일에 답장하고 점심도 허겁지겁 먹으며 살던 제 삶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넬 때, 그리고 한겨울에도 반찬을 나눠주며 이건 된장 조금 덜 넣었어. 미국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한다며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순간이 쌓이며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저에게 한국어 단어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처음 배운 단어는 고맙습니다였고 그 다음은 정이었어요. 저는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무언가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아침 창밖에 눈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고 무서웠던 그 눈이 이제는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눈이 이곳을 덮어주는 만큼 저도 이 마을의 품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원도의 겨울은 제 삶의 리듬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밤새 눈이 쌓였는지 창밖엔 끝없이 펼쳐진 흰색 풍경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눈이라는 걸 영화에서만 보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 눈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마을 산책을 나가자며 장화를 건넸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우니까 꼭 조심해라고 말하면서요. 장화를 신는 것도 어색하고 눈길을 걷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발이 빠질 때마다 푹푹 소리가 나고 흩날리는 눈송이가 볼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동시에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만지고 웃는 제 모습에 남편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라며 흐뭇해했어요. 이곳 정선의 마을은 정말 작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은커녕 카페 하나 없고
이웃들은 대부분 서로를 이름 대신 영희 엄마, 철수 아버지처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단번에 외국 며느리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해도 눈빛과 제스처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셨는데 입에 맞을지 몰라 하시며 주는 그 음식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정말 혹독했고 생활 환경도 플로리다와는 너무 달랐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금방 나왔고 전기 히터만으로도 겨울이 충분히 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선 아침마다 남편이 연탄을 갈아야 했고 그 연탄이 제대로 타야만 방바닥이 따뜻해졌어요. 그 과정이 참 낯설고 가끔은 조금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외출 중일 때 연탄불이 꺼졌고 방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질 않더라고요. 혼자서 연탄을 어떻게 다시 피워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옆집 아주머니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달려와 연탄을 갈아주셨습니다. 그 손놀림은 무척 능숙했고 마치 가족을 챙기듯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서울서 시집 올 땐 하나도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선 언제나 외부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관해서 황태덕장 일손 돕기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라며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그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태는 겨울철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무거운 명태를 하나하나 손으로 걸고 바람 맞으며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꽁꽁 얼고 발끝이 저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모두들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돌리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황태를 치며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 목소리가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부르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마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시골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어쩌면 제가 잃고 살았던 따뜻함과 느림이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 싶었죠. 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통의 메일에 답장하고 점심도 허겁지겁 먹으며 살던 제 삶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넬 때, 그리고 한겨울에도 반찬을 나눠주며 이건 된장 조금 덜 넣었어. 미국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한다며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순간이 쌓이며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저에게 한국어 단어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처음 배운 단어는 고맙습니다였고 그 다음은 정이었어요. 저는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무언가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아침 창밖에 눈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고 무서웠던 그 눈이 이제는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눈이 이곳을 덮어주는 만큼 저도 이 마을의 품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작은 동네 예식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길가에는 노랗고 통통하게 잘 마른 황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발밑에 쌓인 눈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말없이 저희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님께서 끓여주신 황태국을 먹으며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을 우리 엄마 아빠도 드셔보면 좋겠다. 따뜻하고 정이 담긴 이 맛을 그들도 알게 된다면 황태국의 깊고 진한 맛은 몸도 마음도 데워주는 듯했어요. 그동안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니 부모님 생각이 유난히 더 많이 났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만들고 웨딩 사진 촬영 날짜를 정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빠, 나 결혼 날짜 잡았어. 내년 2월 3일이야. 강원도에서 할 거야. 꼭 와줬으면 해.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사, 그게 무슨 말이니? 겨울에 그것도 한국 시골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추운 데서 하객은 어쩌라고? 너 정말 우리가 가서 뭘 어쩌라는 거니?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통 혼례는 아니고 작고 따뜻한 실내 예식장이고 숙소도 마련해 놓겠다고요. 음식도 미리 주문해 두고 결혼식 다음 날엔 조용한 온천 마을에서 휴식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부모님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한국을 왜 가야 하냐고. 너 진짜 아직도 우리가 이 결혼을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보다 나아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희 선택을 충동이라고 여기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험한 외국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행복한 사건 앞에서 축복 대신 외면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초대하자. 그냥 초대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부모님이 여기 와서 너랑 나랑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진정한 허락이라는 건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이 땅의 공기와 사람과 음식을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한번 와보셨으면 해요. 제가 사는 곳을 직접 보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던 엄마가 며칠 뒤엔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거기 병원은 있니? 그리고 아빠는 큰 소리는 안 냈지만 여권을 새로 갱신하러 갔다는 얘기를 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위한 초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보여드리기 위한 초대였습니다. 저는 황태국을 조금 더 연습해서 꼭 그들에게 그 맛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고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 있는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제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시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뜻하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기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멀리서 온 손님인데 인사를 안 해줄 수 있나? 그때 느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는지를. 그리고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이 한국으로 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나는 눈, 바람, 음식,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가족 사이에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여줄 거라는 거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마조마했지만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복잡했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마스크 사이로도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고 아빠는 말없이 제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로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선까지 오는 길은 길고 구불구불했지만 저는 일부러 창밖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분위기를 풀려 애썼어요. 강원도의 설산, 굽이진 계곡, 전통적인 한옥 지붕들이 보일 때마다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특히 아빠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곳은 처음 본다며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황태국과 곤드레밥, 도토리 묵무침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특별히 가져다 주신 직접 담근 김장김치도 함께였죠. 엄마는 조심스레 황태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국 생각보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네. 따뜻하고 좋아. 아빠도 천천히 수저를 들더니 말없이 국물을 여러 번 떠드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이 올라와서 부엌에 가 있는 척하며 눈시울을 닦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강원도 체험을 시작했어요. 첫 일정은 황태덕장이었죠. 부모님은 처음 보는 황태 말리는 과정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어르신들께 미리 말씀드려놨고 동네 분들은 부모님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엘리사 진짜 열심히 살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 말에 엄마는 멋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는 저희 딸이 괜찮은 사람들과 산다니 안심이 되네요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연탄가리 체험이었어요. 아빠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연탄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놨다 하며 이거 참 정감 있네라고 했고 엄마는 시어머님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연신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이건 된장은 언제 담그는 거예요? 곤드레는 데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엄마는 요리법을 적어가며 제게 나중에 집에서도 해줘야겠다며 웃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따뜻하고 편안해 보여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장날이었어요. 시골 오일장에는 온갖 생선, 나물, 수공예품들이 가득했고 엄마는 수세미와 손뜨개 목도리를 고르며 신기해하셨어요. 아빠는 막걸리 시음 코너에서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한국 사람들 정이 많네요라고 웃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작불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빠가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엘리사, 내가 처음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됐다. 왜 굳이 낯선 땅, 낯선 문화, 힘든 시골 생활을 선택하냐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너는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엄마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 아빠는 말했습니다. 결혼 허락할게. 미안하다. 딸, 우리가 좀 늦었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며칠 후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공항까지 가는 길에 아빠는 우리도 다음엔 친구들이랑 올게. 이곳 참 좋은 데더라며 웃으셨어요. 엄마는 황태국 레시피 꼭 이메일로 보내줘야 해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저는 강원도의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이 눈밭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곳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걸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